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 조금 더 솔직하고 가깝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술 넘치는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죽었지만 죽지 않은 역설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언데드라고 불리우는 좀비인데요. 좀비, 그것도 일본의 좀비가 부산 해운대에 출몰되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우한 작가의 네 번째 친구로 소개되어 현재 시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 좀비입니다. 오늘 미술 넘치는 부산 13번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좀비 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이 좀비, 사실 제가 좀비를 다루게 될 줄은 좀 몰랐어요. 아, 좀비. 이 좀비를 되게 저는 이번에 다루면서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게 되는데 네네. 그 살아있는 시체를 이르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어떤 부두교의 전설에서 비롯된 주술에 의해 움직이는 시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지는 않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예지 씨가 좀 가지고 있는 이 외양은 어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좀비의 외양은요. 옛날에는 좀비가 막 좀 미라 같은 느낌? 붕대 싸매고 이제 피는 막 초록색에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 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나이 먹고부터는 되게 좀비가 사실화된 이제 피부색도 되게 막 보통 보라 색깔, 연보라색 진짜 시체처럼 나오는데 요즘 영화들 보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근데 대신 끼기거리는 맞아. 그런 느낌의 좀비들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약간 외양은 좀 덜 징그러워졌는데 맞아요. 좀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파인 퀭한 눈? 맞아요. 퀭한 눈, 창백한 피부. 이상한 소리네요. 맞아. 말은 못해. 맞아요. 이렇게 맨날 하고 그리고 잘 못 걸어. 맞아요. 되게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맞아요. 되게 그리고 느리다. 맞아요. 뭐 소리에 민감하다. 뭐 이런 한 클리셰 같은 그런 게 꼭 있던 좀비. 맞아. 소리에는 진짜 민감한데 냄새는 안 민감하고. 맞아요. 시야도 뭐 그저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소리가 되게 민감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되게 난이도가 극하? 약간 좀비 만나면 징그럽긴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물리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혹시 뭐 영화나 어떤 콘텐츠에서 좀 기억나는 좀비 있습니까? 좀비 하면 옛날에 부산행인가요? 부산행. KTX. 맞아, KTX. 그 좀비 막 물리면 죽어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그거를 제가 영화를 길게 보진 않았는데 단편적으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당시에 광고가 되게 많이 떴어가지고.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이제 유튜브 쭈쭈 딸이 이제 줄거리용 막 부산행이 어쩌고저쩌고 약간 좀비 영화 나온다 하면 무조건 부산행이랑 비교하던 그런 줄거리 영상? 지무비라던가 유튜브에 막 그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나는 알아요. 약간 좀비 이 세상에 아버지가 딸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단편 영화. 내가 지금 방금 찾았는데 카고. 알아요. 그 진짜 눈물 나잖아요. 두 개 다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부성애를 그린 자기가 좀비가 돼서도 이 딸을 지키려고 하는 눈앞에 이렇게 낚싯대 고기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걷고 너무 멋있어. 좀비가 돼서도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데 만약에 좀비 세상이 창궐했고 지금 바깥에 좀비가 있고 지금 바깥에 가면 좀비를 맞닥뜨려. 그럼 집에 어떻게 갈 것인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중앙동 집에 못 갈 것 같은 약간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일단 하나이 너무 멀어요. 아. 너무 여기서 저까지 걸어서 간다면
5시간 기본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버스는 다녀. 아직 그 버스는 좀비가 안 탔잖아. 버스는 좀비가 안 탔다. 안 탔지. 그래가지고 막 아가씨 빨리 타세요 이렇게. 한번 도전은. 대신에 중무장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리면 일단 말짱꽝이니까. 물리면은 감염되니까. 맞아요. 근데 약간 반은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살아봤자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 그냥 좀비 되고 그냥 이렇게 살까 이러면. 난 약간 집이 영도라서 뛰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리 화다다다닥.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하니까 네. 진짜 그 뭐죠? 그 생존 가방? 그거 진짜 하나씩 집에 놔둬야겠다. 진짜요. 암홀 구멍 하나 파놔야 되나 진짜. 마지막인데 좀비의 호불호. 좀비 콘텐츠. 좀비 콘텐츠. 뭔가 좀 저는 불호 가겠습니다. 제가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런 거는. 또 이호환 그때 나중에 얘기해드릴 거지만 좀비 보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보기 쉽지 않아. 실눈을 뜨면서 나도 불호인데 약간 자꾸 시선이 가요. 뭔지 알겠지? 약간 좀 자극적이어서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몇 개 있는데 하나가 그 약간 엑소시스트 그런 거 약간 좀 이것도 약간 그런 엑소시스트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약간 그게 되게 싫으면서도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좀 중독성이 이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또 좀비몰에 되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호응? 그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층이 또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하는데 이렇게 좀비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눠보는 이야기를 지금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 계속 좀비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시민들이 엄청 발걸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제가 기사를 보니까 10만 명의 관람객이 육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운영 기간보다 한 달을 더 연장했다는 이 파격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천천히 갈걸. 저 되게 빨리 끝날 거라 나도 생각하고 친구랑 달려! 이러면서 날 잡고 갔었는데. 맞아. 근데 또 이 기간 연장했었어도 이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고 또 아마 좀 급하게 갔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라카미 좀비 전시를 예지 씨가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는요. 이우환과 그 친구들 4번째 시리즈로 무라카미 다카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신데요. 이번 전시는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토기작을 포함해서 회화, 대형 조각, 설치, 영상작품 등 최근작들을 소개하는 회고전이라고 합니다. 이 회고전이라는 것도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이 회고전은 어떤 특정인이 지나온 발자취나 업적들을 돌이키며 여는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입장 전에 그 줄 서는 곳에 보면 벽면에 작가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길게 나열돼 있어서 그걸 대기하면서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전시 타이틀로 소개되는 좀비에 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가분은 도시대의 인류의 불안을 상징하는 좀비라는 메인 타이틀 아래 신자유주의와 이에 기인한 현대인의 불안으로 해석되거나 기형적인 현대 문명의 상징적인 현상을 분석한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신자유주의라는 게 알듯 모를 듯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국가 권력의 좀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이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좀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말인데 이런 그런 자유주의의 모든 게 자유로운 시대가 또 불안을 좀 야기하는 게 있어서 그런 현대인의 불안을 이제 좀비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선 현대 문명과 사람들의 현상을 나타낸 무라카미 다카시는 일본의 대중문화, 특히 만화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 그리고 기괴함, 덧없음의 미학을
작품으로 끌어들여 이 좀비 미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는데요. 이번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 좀비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또 전시 소개를 들으면서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작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시장 외벽에 세계사 그리고 일본사와 함께 무라카미 다카시 연대기가 적혀져 있어 작가를 알 수 있는데요. 전학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의 선생님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관람했던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그 어떤 아, 그 인포메이션을 맞습니다. 연대기로 착 적어놨는데 이 일본의 미술가죠, 이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일본화를 전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되게 감명을 받았던 애니메이션인 미래소년 코난 알아요? 알아요. 은하철도 999 본 적 있어요? 은하철도 999는 봤어요. 진짜?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무라카미의 작업에 어떤 좀 기반이 되었던 좀 영감을 줬던 요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몰입을 하면서 이제 이런 대중문화로 일본의 좀 정체성을 담고 또 그런 정체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새로운 유형을 작품으로 또 대중문화로 또 펼치게 되었다고 하죠. 네, 현재는 카이카이 키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여 명의 이상의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고용하여 작품의 개념을 잡아주고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작품 제작, 갤러리 운영, 티셔츠, 열쇠고리 같은 미술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이번 전시에는 굿즈가 안 나왔을지. 굿즈. 만약에 이 카이카이 키키 회사에서 한국에 공채를 낸다. 지원하시겠습니까? 갈게요. 돈 사랑합니다. 눕기 잘 떨 수 있어요. 맨날 근데 꽃을 막 1000개씩 그리라고 해. 복사, 컨트롤 시프트. 착착착착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채용 공고 뜨면 또 한번 좀 노려보고. 네. 이렇게 그 어떤 컴퍼니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되게 여러 브랜드랑 콜라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되게 우리에게 좀 작품이 좀 스며들고 익숙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2003년에 루이비통 디자인한 게 인상 깊었다고 이제 도로 해야 되나? 팜플렛? 팜플렛에서도 언급돼 있었었고 네. 이 작가의 설명란에도 이 업적으로 굉장히 한 줄 요약 소개에도 들어갈 정도로 인상 깊은 콜라보 작업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어떤 고급 미술 그리고 저급 미술 예를 들면 뭐 일본화 약간 오리지널성을 담고 있는 그런 미술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저급 미술의 경계를 허문 자신만의 양식을 만든 되게 멋진 작가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작품을 보면서 어떨 때는 되게 좀비 같은 요소가 굉장히 좀 직감적이긴 하잖아요. 좀 뜻을 담고 있지만 그런 걸 좀 통쾌하기도 했고 뭐 약간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좀 미술관에서 좀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또 유쾌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바라본 이번 전시 좀 더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는 그 인포메이션 좀 안 찾아보고 전시장 갔었거든요. 네네. 전시장 딱 들어갔었을 때의 어떤 첫인상이 있다면? 전 들어가자마자 좀 정신 사납다? 일단 이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2층을 보고? 아니면 1층을 보고? 1층부터가 장난 아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티켓 어디서 예매해야 되지? 어디 티켓 있지? 하면서 티켓 이제 들고 그대로 올라갔는데 이제 줄을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면서도 티켓을 가지고 오는 게 몰라가지고 줄 서다가 티켓 내려가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맞아. 원래 그냥 입장도 있었어서 진짜요? 그건 몰라가지고 저희 이제 티켓 들고 왔는데 막 앞에서 티켓 확인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사람 하나 쫙 뛰어가고 막 애기들도 좀 많았었어요. 2층에 되게 많아가지고 친구랑 어떡하지 우리 조용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상상도 못한 인원이랑 그 안에도 너무 많으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계속 줄 서면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맞아. 또 그 전시장 안에 최대 관람 수용 인원이 약간 리미티드가 있어가지고 맞아. 계속 자르고 입장시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전시장 하면 좀 자유롭게 막 이렇게 막 가운데도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줄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가운데도
작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눈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 따라가게 되고 가운데 작품을 안 보게 돼가지고 친구가 옆에서 하는 말이 예지야 우리 이것도 봐야 돼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그 행렬같이 돼 있는 걸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면서 봤었어요. 이게 약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동선에 좀 맞아요. 제약이 있었군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거 봐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너무 다 진짜 일정하게 이렇게 한 줄 지차처럼 막 다니시길래 이렇게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평일에 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그나마 예지 씨보다 조금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대신에 한 4시쯤 이렇게 갔나? 그래서 5시 되니까 약간 마감을 자꾸 하더라고요. 입장 마감을 하고 이후한 공간도 그 시간 왜 그런지 난 사실 5분 전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후한 공간은 5시 45분에 그 입장 마감을 하고 네. 그리고 위에 전시장도 5시인가 5시 반인가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난 좀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자르는 이유가 뭔지는 사실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잘랐고 좀 저는 이제 전시장에 약간 큰 작품을 전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1층과 2층에 놔뒀던 거에 좀 압도당했다. 맞아요. 도깨비 그거 보고 너무 커.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옮겼지? 친구랑 이거 어떻게 옮겼지? 이러길래. 근데 잘 보니까 약간 그 조립처럼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건담 조립하듯이 부품 하나씩 올려서 옮긴 거 아닐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처음엔 압도당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그 꽃만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귀엽다고 하더니 좀 덜 귀엽네. 약간 진짜 많이 기대했는데 조금 저로서는 귀여움이 어떤 이 전시에 뭐 하나의 키워드로 있지만 그냥 귀여움이 조금 부족했다 싶었던 거는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전시장에 쫄쫄쫄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뭐 가장 인상 깊거나 좀 기억 남는 또 작품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 플라워 코인과 암호 화폐들 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들어가면 안쪽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 꽃공 같은 게 있어요. 가운데 꽃공 있고 그 옆에 파란 색깔 욕실 타일 같은데 그 LED로 빛나는 꽃이 막 있는데 그 바로 오른쪽 밑에 이제 이렇게 네모나 한 7 곱하기 7 아니면 5 곱하기 5, 7 곱하기 7 그리고 9 곱하기 9 돼 있는 네모 그거에 이제 꽃이랑 도지코인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서 씨발 이거 도지코인이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갖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조금 찾아봤는데 막 길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뭐 80년대 게임 문화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에 참여하면서 제작된 휴대용 게임, 뭐 플라워 워크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게임은 제가 잘 몰라요. 약간 일본 쪽 게임인 것 같아요. 옛날 플래시 게임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런 저화질 픽셀 같은 점들로 구성된 그런 거를 현대로 옮겨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 전시였는데 픽셀이 좀 귀여웠어요. 도지코인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 거 막 그죠. 팔았으면 많이 사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아쉽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되게 초기작부터 맞아요. 약간 그 시그니처 작부터 약간 풀어져 있는데 전 거의 초기작인 일본 초등학생에는 그 가방 작품명이 란도셀 프로젝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이 란도셀이라는 게 가방 아이들의 가방을 란도셀이라고 하는데 네. 그 형태가 좀 고정돼 있죠. 맞아요. 가죽 가방에 가방 열리는. 입학할 때 그게 진짜 비싸다.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1학년 때 사면 6학년 때까지 써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애들 보면은 자기 등이랑 크기가 더 커. 가방이 점점 이제 딱 맞아지는데 그래서 되게 가죽도 되게 좋은 가죽이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 란도셀 프로젝트는 이 작가의 되게 초기작 1991년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회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군정, 일본의 군정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가방이에요. 가방의 전신이 이제 군사 문화에서 군사들이 매는 가방이 그 전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이제 책가방화가 됐는데 그렇게 그 무거운 책가방이 일본 어린이들의 어깨를 되게 짓누르는 현실을 되게 꼬집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좀 되게 사실 뭐 좀비에도 좀 속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그 코인과 픽셀과 플라워에도 있지 않은 요소들이어가지고 조금 맞아요. 더 레트로해서 좀 시선이 갔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또 그거죠. 그 플라워, 해피플라워. 해피플라워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라카미 플라워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꽃 그거 자체가. 이게 원자폭탄 투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래요. 그 꽃 자체가. 그래서 그 꽃이 되게 웃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꽃 캐릭터가 되게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그 이면 속에 어떤 숨겨진 절망과 좀 공포를 드러내고자 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살짝 역설적이네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약간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었을까. 너무 또 이 꼴이 했으면 기괴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정말로요. 네, 뭐 전시 뭐 이렇게 보고 사실 뭐 전시 재밌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뭐 이런 건 좀 아쉬웠다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일단 좀비 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비 말고 그 꽃이 참 타이틀적이지 않았나. 사실 무라카미 하면은 진짜 이 빵긋빵긋 웃는 그 친구가 메인이긴 한데 그 친구도 나오긴 했어요. 그 친구도 나오고 뭐 좀비로 약간 좀 개조해서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랑 타이틀이 조금 아쉬웠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안쪽 들어가서야 이제 그런 좀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중간중간에 뭐 성인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좀 의아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약간 외향적인 좀비도 조금 있지만 그런 어떤 메타포적인 좀비로서의 가져온 그 불안감을 조금 아무래도 좀 녹이면서 타이틀이 그렇게 됐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요. 우리 이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 아트 굿즈 너무 원했는데 아쉽다. 진짜 아쉽다. 진짜요? 난 이거 하나 난 진짜 3만 원이라도 사고 싶었다. 저 키링 있었으면 한 10개 사왔을지도 몰라요. 진짜. 달아야지. 뭐 다 달아야지. 진짜 일본 가서 일본 여행을 사실 이 키링 갖고 싶어서 가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언제 갈 수 있지? 일본 언제 또 전시해? 근데 뭐 전시 외적으로 사실 일본 갈 계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올해. 계획은 있긴 한데 아직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친구가 한 명이 지금 갔다 왔거든요.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지금 비행기 값 너무 비싸다. 국내에서 가는 건 어떻게 싸게 구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오는 게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보면서 언제 내려가? 언제 내려가? 이러고 있어요. 네, 올해 안에 또 가기를 응원하면서. 그리고 저 그거 항상 아쉬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시립미술관 라커는 100원으로 작동합니다. 카드 해주세요. 카드로 바꿔주세요. 아니지. 돈 드는 건 아니야. 돈이 다시 나오거든요. 나오긴 한데. 그 번호키로 바꿔주세요. 신용카드 결제로 바꿔주세요. 자꾸 돈 낸대요. 돈 안 드는 거라고 해도. 이득 아닐까요? 좀 귀찮아요. 동전 들고 다니기. 동전 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전시를 끝나고 약간 리뉴얼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립미술관이 좀 약간 그 시설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작업이 없었었잖아요. 사실은 한 달 전시 연장하기 전에 그 전시가 원래 3월 둘째 주에 끝나고 나면은 그 작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뭐 연장이 되었다 뭐 그런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시립미술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일정 피해서 남은 기간 동안 꼭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주말보다는 평일 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네. 원래 우리가 소개했던 거는 전시 소개? 매달마다 전시 소개 맞아요. 드렸었는데 전시도 전시고 좀 다양한 콘텐츠 소개해드리고자 뭐 자꾸 달마다 컨셉을 좀 바꿔보고 있는데 도도도도. 오늘은 아트북 소개입니다. 네, 예지 씨가 추천해드릴 아트북은 어떤 것일까요? 네, 약간 아트북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경지에 있는 책이긴 한데요. 이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김한 작가분의 이제 출판사는 김영사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작업으로도 썼던 내용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좀 생소해서 들고 온 거긴 해요. 네. 이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게 특수 청소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은 그분들이 그 특수 청소를 하면서 겪은 일 그런 거를 약간 에세이 같은 걸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 고독사, 살인 사건 등 외에도 이제 무연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을 되게 따스하게 정리해 준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책에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 청소부분들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이제 슬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책을 되게 저는 소개하고자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어떤 작업의 주제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있었는데 중간에 살짝 갈아엎기도 했었어요. 이게 전 졸업 전시에는 사용이 안 됐고요. 이제 과제로 대충 내려고 썼던 책이긴 했어요. 이걸 하다가 딴 걸로 또 연계돼가지고 그걸로 엎고 그래서 이건 약간 내포된 그 정도만 기반 정도로만 사용됐었어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다 이러면서. 근데 약간 그건 거죠. 뭐 무라카미 다카시가 뭐 은하철도 999를 깔고 있다면 예지 씨에게는 이 죽은 자의 집 청소가 깔려 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 태도가 작품이 될 때. 네. 박보나 작가가 미술 작가이거든요. 그 작가가 이제 쓴 예술 에세이이고요. 출판사는 바다 출판사. 2019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네. 어떤 동시대 미술가들의 작업으로 약간 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 그런 시도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얇아서 사실은 그 아트북 예술책이라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고 맞아요. 또 뭐 어떤 담론이 담겨 있어서 좀 항상 첫 페이지를 읽다가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덜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파트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작가의 작품에 대한 부분인데 되게 지난 회차 때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뤄서 그런지 아직도 되게 그 여운이 있어서 이 추천을 드리면서 또 작품이 한 번 더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사랑을 담고 있는지 한번 또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 책이기에 약간 우리도 작가인 우리도 어떤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수정 그리고 예티였습니다. 저희는 부산의 새로운 미술 소식을 가지고 14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051FM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말하면서 동시에